올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네, 광화문 한복판에 대형 서점 글판에 적힌 이 글은 김경희 시인의 시 여름에 할 일 중에서 한 구절이었는데요. 이 올여름 편히 쉴 수 있는 그늘 대신 누군가의 그늘,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늘을 찾아본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사회의 그늘을 걷어내는 시간.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편 지급을, 정부는 재정을 감안해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데 대선 주자들까지 논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2차 추경 전체 규모를 33조 원 내외로 합의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연일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결국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하는 걸로 결론을 냈지만요. 향후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 이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도 아주 팽팽한 상황이어서 더욱 결론을 내기가 힘들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찐 열린 토론에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만 시민이 사랑하는 아나운서죠. TBS의 비주얼 담당 김혜지 아나운서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아우, 그쵸. 뭐 늘 잘 지내고 있죠. 근데 이번 주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아쉽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면서요. 김혜지 아나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예. 하루하루 참 슬픈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나니까 저도 마지막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그래요? 예. 오늘 비가 예. 갑자기 막 호록 내리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 비가 제 눈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 눈물을 맞았습니다. 예. 네. 그만 얘기하고 넘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김혜지 아나운서 진짜 오늘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고 네. TBS 라디오가 개편을 맞이하면서 천만의 말씀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찐 열린 토론도 오늘 마지막 토론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 화요일마다 김혜지 아나운서 있어서 제가 참 든든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 시민들을 저도 방송하면서 인터뷰한다는 게 네. 야,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죠.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방송인이신 김혜지 아나운서께서 좀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화요일만큼 좀 안심하고 마음을 놓고 왔던 시간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네.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굵게 경험하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하면서 네. 이런저런 일 많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이 아닐 때도 막 애기 엄마로서 네. 애기 아빠로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네. 현재 돌아가는 뭐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황현희 씨 덕분에. 아유, 정말요. 제가 정말 육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래요? 예. 옆에서 육아하시는 분, 이 직장인으로서 육아를 하시는 모습 때문에 제가 네. 너무 많이 배우고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선배님한테 이런 말씀 어떨까 싶지만 네네.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또 있구나. 이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네네. 많이 생각하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어떻게 방송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정말 진심으로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자로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하세요. 예. 오고 있어요. 네, 서로 알겠습니다. 칭찬 그만.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자,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지막 찐 열린 토론. 아쉽지만 그래도 힘차게 좀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찐 열린 토론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참여하시면 될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하는 걸로 합의를 봤지만 네.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별 지급해야 할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할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참여해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과 TBS 앱 열려 있고요. 또 TBS FM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시면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네.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 만큼 창고 대방출! 예, 그동안 쟁여놨던 매트 모두 꺼내서 선물 예. 대잔치 펼칠 예정이니까요. 마구마구 참여하셔서 마구마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 가게에 보면은 이제 창고 정리 뭐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대방출! 예, 오늘 창고 정리니까요. 네.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엔 저희 전화로도 또 이야기 나누실 수 있어요. 의견을 보내주실 때 말머리에 전화라고 해서 달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전화 드립니다. 자, 연결된 분들께는 또 취향껏 골라 드실 수 있게 야식비 마지막 약식비 저희가 또 입금해 드리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죠. 이 작년 봄이었을 거예요. 이 전 국민에게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었는데 네. 기억나시죠? 김혜자 아나운서. 그럼요. 1차 때 받은 재난지원금 어떻게 쓰셨어요? 기억나세요? 이제 좀 떠올려 보니까 음. 그때 그 돈으로 장도 보고 맞아요. 기억나요. 예, 그리고 어. 뭐 병원비로도 쓰기도 하고 또 아이 학원비로도 쓰고 아주 요긴하게 쓸 때마다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썼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래. 저도 그 재난지원금이 그 하나땡 마트에서만 네. 아마 사용이 가능해서 그러니까 큰 이제 예. 창고형 그런 매장이죠. 그런데 가서 굉장히 재벌처럼 썼던 네. 와이프한테 사고 싶은 거 다 사.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좀 있네요. 희한하게 그거 쓸 때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좀 편리했던 게 메시지로 이렇게 왔잖아요. 얼마 네, 남았습니다. 맞아요. 얼마 남았습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썼던. 편리하게도 썼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1차 때는 받고 또 선별 지급으로 2차 때부터 좀 못 받게 되니까 좀 아쉽기도 했어요. 어떠셨어요?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주변에서도 아쉽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전부 지급 안 해주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또 뭐 당시에 그래도 더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돌아간다고 하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고 있고요. 네. 일단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결국에 뭐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경정 예산안 당정협의회의에서 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정이 이견을 보이면서 논쟁이 됐던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다만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을 마치면서 추경은 원안대로 갈 수도 있고 변동될 수도 있다. 향후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지를 좀 남겼군요. 그러니까 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두고 이어졌던 이 당정의 갈등이 일단락되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뭐 좀 지켜볼 이야기다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 첫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부터 이게 과정이 정말 순탄치 않았어요. 맞아요. 난리가 났었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부터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 논쟁이 어마어마했었죠. 엄청난 논쟁이었죠. 네, 지난해 4월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당초에 소득 하위 70%만 지급한다고 했지만 이후에 전 국민 지급으로 여론이 쏠리면서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총 14조 3천억 원 규모가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 후에 2차부터 4차까지는 모두 선별 지급이 됐었죠. 각각 7조 8천억 원, 9조 3천억 원, 20조 7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결론은 났지만 이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할 거냐 보편 지급할 거냐를 두고 역시나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네.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이죠.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문 대통령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면서 사실상 추가 재정 투입을 주문을 한 건데요.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르면 여름 휴가 기간 늦어도 추석 전 지급에 대해서 당정이 뜻을 모았지만 지급 범위를 둘러싼 당정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는데요. 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여당 그리고 선별 지급을 요구하는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대권 주자들까지 재난지원금 논쟁에 가세하면서 지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때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의 의견도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사실 네. 국민들의 여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5일과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네네. 응답자의 49.4%가 찬성한다고 답했고요. 오. 40.8%가 반대한다. 그리고 답변 유보는 9.8%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좀 높은 편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문자 온 거 몇 개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6227님께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면서 어찌 보면 이것도 차별 아닌가요? 라고 문자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별 지급이 좀 아쉬움을 표하는 네. 그런 문자네요. 5184번님은 누구나 코로나 시국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빈부격차만 있겠죠. 보편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힘들다라는 의견이시죠? 맞습니다. 2942님께서는 어떤 이에겐 적은 돈일 수 있으니 정말 어려운 이들에게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또 문자 이렇게 보편적 지급 말고 선별적 지급이 낫다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0698번님은 재난지원금 너무 요긴하게 썼는데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굉장히 좀 요긴하게 잘 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번 받으면은 사실 다음번에 줬다 안 주면은 사실 서운해요. 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좀 그럼요. 아쉽잖아요. 네. 예. 그런 의견도 잘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 한창 논의 중인 이 5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코로나는 재난이잖아요.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 다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복지라는 거는 소득이 작으신 분들한테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저희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득이 자꾸 낮아지는 분들한테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온 국민을 주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머지 20% 출연했는데 시간도 걸릴 뿐더러 비용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0.1%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79하고 80일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100% 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하는 거죠. 받으면 그게 다 우리 돈인데 그런 결론은 국민 세금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돈 갖고 저들이 생생내는 거지 누구 생생내? 우리 2세, 3세들 나중에 다 빚인데 다 빚이잖아요. 하위 80%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상위 20%는 다 살만하잖아요. 그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차라리 나는 세금 같은 거를 좀 면제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엄청 지금 타격이 심해요. 계속해서 적자를 못 벗어나요. 네, 길에서 만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5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의견이네요. 정말 오늘 특히 더 다양하네요. 예, 아니 마지막 말씀하신 세금 면제에 관한 부분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 생각지도 못한 또 이야기네요.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젊은 청년분들께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보다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5차 긴급 재난지원금 과연 선별 지급해야 할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머리에 전화를 달아서 의견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전화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야식비도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까?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누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현희님. 저 파주에서 살고 있는 40대 가장 예지 아빠 이도환이라고 합니다. 이도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5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해야 될지 보편 지급해야 될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급 대상 범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보편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네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솔직히 세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차별해서 걷는 게 맞다고 해도 네. 복지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정책을 펴야지 사각지대가 없어진다고 생각도 하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이제 주는 것 자체가 단순히 힘든 사람들 생활비 쓰라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 돈이 잘 굴러서 전체적으로 잘 굴러서 이제
전체적인 경제가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네. 되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국민들의 소비 진작을 네네. 위해서도 쓰이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더 필요한 사람에게만 줘야 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뭐 더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뭐 돈이 많건 적건 그런 걸 가리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돈이 많으신 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더 힘든 일들도 있을 거고 이 상황이 없으신 분들은 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만큼 힘드신 네네. 상황인데 네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차별보다는 같이 전체가 하나로 움직여서 빨리 요 힘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소비를 더 진작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말은 좀 뭐 개인적으로 좀 와닿긴 하네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 예. 아, 이동환님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나중에 또 전화 연결할 시간이 있으면 또 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시간이라. 아쉬운 마음에. 예, 이동환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마지막에 괜한 얘기를 했나요, 제가? 예. 그 마음의 소리죠. 뭐. 사장님이 듣고 계시겠죠? 예. 듣고 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예, 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나요? 아, 전화가 끊겼네요. 여보세요? 아, 예. 다시 됐다. 예, 예, 예. 들리세요? 네. 네,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예, 예. 호원동에 사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른 전화랑 연결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끊기네요. 예, 예. 다시 한번 전화를 안 들리시나요? 드릴게요. 저희가 잠시만 끊었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저는 뭐 홍은동이라고 하셨는데 네. 뉴욕인 줄 알고 잠깐 좀 헷갈렸네요. 예, 예. 아, 이렇게 오래 이렇게 시간이 뜨는 네. 전화 통화 정말 오랜만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서. 보통 예. 전화는 딜레이가 없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뉴욕에서는 누구 통신원 이러면 네, 뭐 이렇게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대신 우리 좀 문자 좀 몇 개 좀 소개해드리죠. 저 이 문자를 아까부터 계속 읽고 싶었어요. 네, 네. 주디 만서님께서 서운하네요. 진정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프로그램인데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 이 시간을 한 시간 할 때마다 정말 놀라웠거든요. 사실 처음엔 이게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랬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랑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네네.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예, 시간 잘 때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전화 연결했다고 예.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하시다가 안녕하세요. 끊어져서요. 홍은동에 사시는 네. 누구시라고요? 호원동에 사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김미숙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전화가 다시 반갑습니다. 연결돼서 예 네. 다행이네요. 지금 5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아니면 보편 지급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 왜 그렇죠? 급여나 소득 수준 대비해서 균등한 세금을 내지도 않고 비평균 지원금의 반감도 있겠지만 네네. 고소득자들에겐 지원금 자체가 유의무이하고 모래사장의 모래만큼이나 작게 느껴지거나 체감 자체가 없을 듯 하거든요. 고소득자에게 이 정도 금액은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뭐 이 정도 네, 생각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네. 그리고 저소득층한테는 한 달 생계비나 아니면 생활비가 될 것이고 네네. 그런 것들은 소상공인이나 시장경제 등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서 선순환이 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소득층들한테 좀 기득권을 좀 더 지원금을 더 많이 지원금을 좀 주는 게 지급해야 저는 된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김미숙님 같은 경우는 고소득자에게 이런 지원금은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근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세금을 모두가 내는데 꼭 이런 지원에서만 배제되는 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라는 의견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근데 세금을 매긴다는 게 네. 그 저소득층들한테 이제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저소득층한테는 훨씬 더 많이 소득 수준 대비해서 더 많은
퍼센테이지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쪽이라 고소득층은 이런 상황에서는 좀 받지 않아도 큰 그래요. 힘들지 않지 않을까. 근데 고소득층도 사실 세금을 네. 거의 비슷하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내면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세금 내서 뭐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소득 자체가 우선 고소득이다 보니까 소득이 많으니까. 네. 솔직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이제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이 그만큼의 타격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예. 소득 대비해서 저소득층은 생활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해져 있다 생각되면은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생활 자체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소득층 쪽에서 이번 코로나 타격이 훨씬 더 컸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승희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아, 오늘 연결 안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의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별 무리 없이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숙님은 네. 김미숙님은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런 마음도 이해는 가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더 지원을 해줘야지. 고소득층은 근데 서로가 이해를 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돈 많이 벌면 이거 좀 지원금까지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더 힘든 생각도. 분들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오는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문자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오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역시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오고 있습니다. 7222님이 마스크는 전 국민이 다 쓰고 함께 힘들게 견뎌내고 있는데요. 전 국민에게 지역 상품권으로 주고 더 힘든 분들에게 좀 더 지원해주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역 상품권의 방법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죠. 결국에는 소비를 좀 많이 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 위한 이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상품권도 잘 쓰면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지역 상품권 연초였죠. 10% 막 할인도 해주고 그래서 요즘도요. 쏠쏠했는데 그거 다 나가가지고 맞아. 지금은 안 돼요. 사보셨네. 이거 맞네요. 저도 그거 몇 번 사가지고 잘 썼거든요. 시장에 가서 그 지역 상품권 쓰면은 저는 안 받아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 받아주고 그냥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2046번님은 지금 시점에 어려우신 분들께 먼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조금 더 공정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요. 그렇죠. 선별 내용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될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80%까지 지급이면은 79%에 있는 분과 81%에 있는 분 이런 분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그리고 저런 선별 작업을 하는데 인원이 들고 기간이 들고 나라의 세금이 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좀 논의가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4875번님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전 국민 지급을 기다려왔는데 선별 지급이라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두 가지 의견이 지금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자, 1000님이 차등 지급을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하죠. 적극이란 단어에 아주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급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배분한다면 어려운 이웃에게 그야말로 가뭄 속의 담비일 것 같네요. 필요한 시기에 해외여행 나가지 않고 내수 지출이 증가하는 것도 이제 좋은 거지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자, 또 다음 문자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아이디가 마음에 드네요. 사랑사리님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돈을 더 많이 번 사람들은 스스로 받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자, 9663님이 지금까지 4번 다 재난지원금 받았는데요. 그 돈을 월세 내고 부모님 용돈 드렸습니다. 솔직히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실제 소비로 이어져야 경제적인 효과를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효과로. 이런 조사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26.2%에서 36.1%만이 추가 소비로 이어졌다. 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가구의 경우 약 30만 원을 추가로 소비하고 나머지 70만 원은 저축을 하거나 기존에도 필요했던 소비에 지출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는 내구재나 필수재 등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코로나19 타격이 심했던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은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한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천만의 말씀 오늘 김혜주 아나운서 안타깝게 또 마지막 시간이어서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짧게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이 코너 시작하면서 맨 처음 인사드렸던 게 저도 모르게 여러분 저 많이 기다리셨죠? 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인사로 계속 기다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언젠간 또 나타나겠죠. 김혜지 아나운서 TBS에 계속 계시니까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상품 받으실 분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리고요. 홈페이지에 또 게시한다고 하니까요.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팟캐스트 통해서 다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